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31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이죠. 이제 내일부터 주말에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설 연휴 민심 뭐 이런 것들은 늘 그렇지만 끝나고 나면 여야는 다 아전인수입니다. 재논의 물대기. 정당이라는 게 뭐 원래 그런 거죠. 자,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가 정치 싸움을 하더라도 민생 경제는 살려야 한다는 말씀. 나라가 망가진 것 같다는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하셨다. 실제 그 유권자들을 만나보니까 이러더라 하는 얘기죠.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로 괴물이 됐고 사법부와 수사기관들은 거대 야당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의 말씀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의원들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심판 국면에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분위기가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재명 심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역에서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시더라. 지지율 상승도 안티 이재명 정서 때문이다. 이렇게 또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김민석 최고위원 정권 교체를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 내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주문이 많았다 이런 뜻이죠.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국론 분열을 노린 선동이 아니라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반되느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마 지역에 가서 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만났을 겁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민주당 지지자들을 주로 만났을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주로 자기 주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희도 기자했지만 저희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나고 민주당 의원들도 만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설 민심은 늘 두 가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왔는데 자, 그러면 민심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사실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늘 많이 틀린다는 여론조사. 그래도 그게 그나마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 여론조사가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저희들 경험적으로 보면 여론조사 틀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많았죠, 과거에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여론조사를 믿지 않기 시작하는 진영, 이쪽은 늘 선거에서 지더라 하는 건 제 경험상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여론조사가 다 맞는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다 틀린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고 그러나 그걸 불신하기 시작하는 쪽은 선거에서 패배한다. 글쎄 제가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해왔지만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늘 지는 쪽에서 먼저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요. 자, 그런데 그런 여론조사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설 민심 우리가 대략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갤럽이 이거 설 전이지만 23, 24일에 조사한 걸 보면 국민의힘이 41%, 민주당이 40%. 엠브레인 퍼블릭이 22, 23 조사한 걸 보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41, 야당이 39. 다 오차범위 내죠. 한국리서치가 24일부터 6일까지 조사한 거는 이건 대선 주자인데 이재명 35, 김문수 14, 한동훈 7, 홍준표 5, 오세훈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은 이재명 1극,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다수 이렇게 돼서 표가 분산된, 그러니까 구도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다자간 지지율 이런 거죠. 큰 의미는 없다.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27일, 28일 요거는 가장 근접한 여론조사인데 이거는 설 연휴 초반이죠. 여기도 보면 이재명 36, 김문수 17,
오세훈 7, 홍준표 6, 뭐 이런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각해야 되느냐, 이 여론조사, 이것도 대체적인 흐름은 비슷합니다.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은 탄핵 찬성이 58, 반대가 39. 그 다음에 한국 리서치 찬성이 60, 반대가 36. 한국 갤럽 탄핵 찬성이 60, 반대가 35.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뭐 탄핵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나 반대도 과거보다는 많아졌습니다. 과거보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가 있었던 12월 3일 그 직후보다는 훨씬 많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탄핵을 찬성하는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틀림없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 특히 이게 이제 약간은 더 믿을만하다는 ARS가 아니고 면접조사인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하는 조사 항목도 늘 있습니다. 이게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보면 정권 교체가 50, 정권 재창출이 44, 정권 재창출 응답 비율이 대단히 높아졌다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고, 한국갤럽 조사도 보면 교체가 51, 재창출 뭐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한국 리서치도 정권 교체가 50, 정권 재창출이 39. 뭐 이것도 오차범위 바뀌긴 하지만 여튼 정권 재창출에 대한 그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이것도 과거보다 대단히 높아졌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그러나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이 조사는 저는 잘못된 조사라고 봅니다. 호도하는 조사라고 보죠.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탄핵 인용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정권 교체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탄핵 인용이 곧 정권 교체와 이른바 싱크로율, 그러니까 그 결합도, 이게 뭐 거의 7, 80%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정권 교체 쪽에 응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상황 호도형 설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 하면 거기에 약간의 가치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또는 철회 뭐 이래서 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찾아와야 된다, 다시 그 재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재명이라는 변수를 넣으면 또 달라집니다, 조사가.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그러면 정권 교체인데 그 정권 교체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이걸 말하느냐 라고 얘기하면 또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요동을 칩니다. 이게 이재명 역풍 현상이죠. 제가 여론조사를 인용할 때 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그러면 정권 교체라고 답변한 사람이, 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원하느냐 국민의힘 정부의 출범을 원하느냐, 똑같은 말인데 사실상 거의 똑같은 말이죠. 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때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꽤 많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뭐 대법원에서 선거법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자, 그런데 이재명을 빼놓고 정권 교체를 논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정권 교체 비율은 높은데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 뭐 35, 36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35, 36과 정권 교체인 뭐 50%, 그러면 한 14, 5%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요게 이제 앞으로 실제 정권 교체가 되느냐 정권 재창출이 되느냐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국민의힘도 결국 그 층을 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층을
많이 가져오면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층을 놓치면 또는 그 층이 완전히 투표를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뭐 30%대 후반 가지고서도 대통령이 당선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호감도에서도 압도적 1등, 비호감도도 압도적 1등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감도라는 응답자들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 비호감도라는 사람을 얼마나 투표장에 못 나오게 하느냐,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승부가 달려있는 거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비호감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많이 끌어내고 그 사람들을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유도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설 민심 뭐 이럴 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다 이렇게 어떤 항목을 넣어도 다 뭐 50대 40 뭐 이 정도로 나옵니다. 50대 40 정도면요, 밖에 나가면 다 팽팽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피부로 느끼는 그 여론은. 그거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도 50대 40으로 나올 정도면 밖에 나가면 더군다나 자기한테 우호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싫어하는 사람들 자꾸 만나면 피곤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여야가 아전인수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재명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면 팽팽하다. 뭐 아직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약간은 그 우위에 있는 것은 뭐 틀림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엔 변수가 있죠. 사법 리스크, 선거법 재판, 선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몇 퍼센트 포인트, 뭐 한 10% 포인트 미만 정도의 그 어떤 우열은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제 그 얘기고요. 결국은 이재명을 넣고 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막연하게 가치 중심의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